세계 곳곳에 초고층 마천루들, 북한에도 제법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세계적인 팝스타도 북한과 평양의 건축물을 이색적으로 보고 그 사진을 담은 사진집을 소장하기도 할 정도로 외부와 차단된 북한의 건축상은 이색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축물과 극적으로 대비된 자료를 본다면 무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또 한국과 북한의 격차를 어느 정도로 느끼게 될까요? 최근 영어권 네티즌들에게 북한의 이 초고층 빌딩과 대한민국의 새롭게 들어선 초고층 빌딩들이 비교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두 이미지를 본 네티즌들은 남북 간의 큰 괴리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 오래도록 가장 높은 마천루였던 여의도의 63 빌딩보다 더 높은 건축물을 북한이 먼저 착공했었다는 것,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평양의 한 구릉지 위에 세워진 이 매시브한 콘크리트 골조, 육중한 느낌과 동시에 어딘가 섬찟한 느낌도 자아냅니다. 착공 당시 무려 330m 높이의 세계 마천루 중 하나로 꼽혔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 지어진 건축물 중 최초로 100층이 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기념비적 기록까지 세웠지만 착공 이후 골조를 다 짓고도 18년이나 넘게 방치되어 국제적으로 유령타워로 불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면 건축물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방치시킨 지자체와 민간기업을 상대로 비판을 했겠지만 이 사업의 경우 북한의 국가사업이었기에 북한의 인민들에게 이 건축물에 대한 비판은 금기와 같았겠죠. 이 유령타워는 북한 평양시의 보통강구역 서장언덕에 위치한 류경호텔입니다. 이 류경호텔은 고층일수록 폭이 극적으로 좁아지는 105층 규모의 북한의 역사적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1987년 8월에 착공해 9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재정 문제로 인해 매년 4억 달러에 육박하는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었고 고급 콘크리트와 공사인부 만여 명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공사기간 역시 차일피일 밀렸으며 건축과 감리를 맡았던 프랑스 기술진이 북한 정권에 질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골조만 황량히 남겨진 채로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2008년에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투자를 받아 2011년 어렵게 준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로 보면 2016년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되기 전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의도의 63 빌딩에 뒤이어 인천의 송도에 위치한 312m 높이의 포스코 타워가 최고 마천루였기에 한국의 이런 현대적 마천루들보다 일찍이 높게 추진되었던 330m의 유경호텔이 80년대 북한의 거대한 역점 사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 이후로 최근까지도 이 건물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1월 들어서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사용 목적이 좀 특이합니다. 북한의 정치적 이미지와 슬로건을 담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진행한 겁니다. 25년 동안 천문학적 공사비를 투입한 이 초고층 건축물이 겨우 미디어월이자 선전타워가 된 셈입니다. 너무 경제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지금의 이 모습이 80년대부터 추진해온 북한의 선전적 목적이 큰 이 건축물 본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북한의 류경호텔의 역사와 한국의 초고층 건축 기술을 대비시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영어권 네티즌들에게 화제였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인류멸망시대처럼 연출한 사진으로 보여. 나는 왜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좀 심각해. 넌 세계사에 대해 배경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여. 보통 미국이나 유럽도 북쪽이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경우가 많아서 나도 자연스레 그렇게 생각했어. 확실한 건 두 한국의 격차는 수백 배는 될 거야. 남한과 북한의 경제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력 차이만큼 큰 걸까? 그것보다 더 크다고 봐야 할 거야. 남아공과 인접국 나미비아의 차이보다 크다고 보면 돼. 이건 멕시코가 자존심이 상하겠는걸. BBC에서 방영했던 북한 체제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어. 그 다큐를 보면 사람들은 정말 순박해 보였는데 정권 질문만 나오면 눈빛이 돌변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괴리를 느꼈지. 지금도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남한 쪽은 정말 윤택하고 사람들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느낌이야.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모두 남한 쪽이겠지? 북한은 정권에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도 한국 영상물만큼의 대가를 낼 수조차 없어. 한국, 정확히 남한의 컨텐츠 파급력은 아시아를 삼켰을 정도야. 유일하게 그걸 못 누리는 나라가 북한 아닐까? 같은 언어권의 한국임에도 말이야. 이건 남한의 인천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인데
위 사진의 타워보다 형태감이 더 비슷해서 더 극적인 대비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남한 쪽은 어딘가 뉴욕의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와 닮아 있어. 북한 건물과 기본적인 모양새의 출발은 비슷한데 결과물은 왜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 모양새도 비슷해 보이진 않아. 남한 건물은 대단히 현대적이야.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일까? 놀라울 정도야. 이 사진만 봐도 BTS는 어디 출신인지 알 것 같다. BTS가 북한 출신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명제는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아.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저 NK가 80년대까진 SK보다 잘 살았다는 사실이지. 아마 80년대 초반까지만 그랬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정말 50배도 넘는 경제 격차를 가지고 있어. 이걸 한국 입장에서 기뻐할진 모르겠어. 격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도 될 테니까. 그래도 윤택한 경제와 삶의 질을 누리는 쪽이 훨씬 나을 거야. 체르노빌 같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이야. 정말 체르노빌 같은 느낌이야. 자자 다들 이거 봐.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건축된 레지던스와 호텔 겸 오피스 건축물이야. 정말 비교되지 않아?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건축물 같네. 맞아. 렌조 피아노가 참여했대. 남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하다. 자유민주 국가인데 대한 안도감과 자부심. 남한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들었어. 그렇기도 한 게 분열된 지 70년이 넘었잖아. 70년 세월은 애틋하던 관계도 별거 아니게 만들 수 있지. 애초의 시작부터 애틋한 감정 따위 없던 사이일 것 같아. 북한은 아직도 남한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이래. 투정과 비윤적 사고만 일으킨다고. 남한과 북한의 인구 차이는 어느 정도 돼? 남한이 5천만 명, 북한이 2,500만 명 정도로 남한 인구가 2배 더 많아. 하지만 북한의 경제 지표도 인구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지. 나는 북한의 세계관이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 가끔 평양이나 북한 도시들의 이미지를 볼 때면 무언가 외계에서 볼 법한 생경함이 느껴져. 익숙하지 않은 도시경관이랄까 비슷한 느낌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느꼈어. 울란바토르는 평양과 비교하면 그래도 굉장히 선진적인 느낌이야. 북한은 남한과 어서 하나가 되어야 해. 기술 협력을 통해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수준이야. 한국 남북이 통일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평양의 체질 개선일 거야. 개선보다는 그냥 아예 쓸어버리고 초기화시키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어. 평양은 사회주의 국가만이 나타내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해. 일단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 들어서 수요가 없을걸? 싱가포르와 비슷한 개념의 독재 국가 아니었나? 군부 독재 국가와 싱가포르를 같은 선상에 묶지 말아줘. 싱가포르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거야. 남한의 도시는 이토록 빛나는데 북한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암흑이야. 남한에는 현대적 건물이 많은 것 같아. 또 대부분 저렇게 사상을 내세우는 듯한 건물보다는 미국처럼 자유분방한 건물이 많은 것 같네. 비슷한 정치적 환경인 중국과 북한은 어떤 점이 다른 거야?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지녔지. 확실한 건 둘 다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비슷한 것 같아. 북한 빌딩의 완공된 사진이야. 글라스 건축물을 흉내낸 건물이란 거야. 매장대로 쓰인 유리들은 정말 치장만을 위해 콘크리트 위에 덧붙여진 구조지. 정말 돈 낭비라고 느껴져. 확실하게 이건 낭비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너무 낭비야. 개인 투자를 한다면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서울이나 남한에 투자하기보단 평양에 투자하는 편이 낫겠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투자, 건투를 빈다. 평양엔 애초에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다 막혀 있어. 나는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벌어질 서로 간의 초격차를 어떻게 메꿔나갈지 기대돼. 물론 통일부터 얘기 나눠줘야 할 텐데 진전이 없어 보이네? 17년도쯤이 온다. 금방이라도 두 나라가 화해할 분위기라 CNN에서도 연신 떠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냉각된 것 같아. 사실 통일 한국은 한국인들조차 눈앞의 미래로 생각하지 않아. 이미 두 나라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고 남한 사람들은 과도기를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우리 같아도 그래. 그들은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적 격차에 수배에 이르는 초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두 한국 모두 겨울이 있어. 사진 속 건축물 주변 풍경은 모든 걸 앗아간 전쟁 후 폐허이거나 정말 혹독한 추위의 겨울로 보여. 한국 남한도 뉴욕만큼 추운 겨울을 보여주지만 북한은 그것보다 더 춥다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저 건축물은 준공되기 직전까지 정말 저렇게 끔찍한 몰골이었어. 북한 건물의 저 연속되는 삼각형은 북한의 건설, 경제, 사상을 담은 거라고 해. 나는 사실 계급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시아의 하이라이즈 빌딩을 좋아하는 편이야.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 서울은 위 두 도시에 비해 화려하기보단 굉장히 실용을 중시하고 단조로운 건축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의 건축물들을 보면 그 국가나 도시 시민들의 모습도
대략적으로 유추 가능한 것 같다. 한국인들은 내세우길 좋아하지 않고 모두 조심스럽고 차분해. 맞아, 일본의 경우엔 더 심해. 그래서 현대의 한국보다 건축물이 더 단조로운 것 같아. 북한 주민들에게 묻고 싶다. 저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행복한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 바깥 사정을 모르는 북한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 살아갈 수도 있겠지. 사람들은 모두 상대적 사고를 하니까. 북한은 철저히 폐쇄 국가니까 그들이 행복을 비교할 척도가 없어. 글쎄 요즘은 가깝고 친한 중국 문화라던가 한국의 선진 문화들이 암암리에 공유된다고 들었어. CNN에서 이 호텔을 세계에서 가장 추한 건물로 소개했던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 남한의 거리 모습과 북한의 거리 모습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다른 것 같아. 같은 언어와 같은 지리를 누리는 국가에서 이 정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건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딜 봐도 유례가 없을 것 같아.